한동훈, 윤석열 진짜 최악이죠. 완전히 이거 멀어져가지고 옆 테이블에 오는 것도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30분 전에 한동훈이 취소하고 안 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힘 여당의 대표야. 저도 말도 안 통해, 대화도 안 통해, 서도 포용도 못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다 싸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포용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 대표들, 당대표 어떻게 대화하며 포용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이거 나라 망한 거죠. 이런 작자들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게 말이 돼요? 자, 사정은 이래요.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사 60주년 기념 행사야. 이 테이블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헤드 테이블 1테이블에 윤석열이 배치가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테이블에 한동훈이 돼 있는 거야. 바로 옆좌석에. 이게 싫다는 거야, 윤석열이. 그러니까 3 테이블로 옮겼어요. 좀 멀리 있는 테이블로. 그러니까 한동훈이 열받아가지고 삐쳐가지고 안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30분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작자들을 어떻게 믿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믿고 맡길 수가 있겠냐고요. 잠도 안 와요. 이런 작자들 대통령하고 있으면 빨리 쫓아내야 돼, 이거. 야, 기가 막힙니다. 이런 와중에 보세요. 한동훈 쫓아내려고 난리죠. 윤석열, 김건희가 보니까 한동훈 관련된 엑스파일을 만들어달라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얘기를 합니다. 김대남이. 이거 한동훈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쪽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관련된 뭐 엑스파일이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예. 네가 좀 그거 좀 신경 써주고 있다가 그래 형님. 그러니까 네가 네. 그거를 쫙 기가 뭔가 막히네. 정리해가지고 예. 하나의 그 리포트 형태. 자, 이때가 2024년도 6월 17일 국힘 당대표 선거 한참 할 때입니다. 한참 할 때 막 싸울 때 나경원 뭐 해가지고 싸웠잖아요. 나경원 하고 원희룡이 또 한동훈 해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울 때 그때입니다. 한동훈 잡게 엑스파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특명이 떨어진 것 같아요. 로 네. 싹 만들어놨나 봐. 그러니까 뭐 조금 정리가 좀 됐나? 예, 정리 월요일쯤이면 다 완성시키겠습니다, 선배님. 그래. 다시 4일 뒤 둘은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이 자리에서 김 전 비서관 직무대리에게 USB를 넘겼습니다. 한동훈 엑스파일 USB 전달. 한동훈이 관련 뭐 비리 같은 거 진보층에서 많이 알지 않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달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동훈 장인 관련 진영구 검사장이죠, 관련 주가 조작 의혹, 그거 이제 자료를 USB에 담아서 전달합니다. 저기 용산 뭐 보도할 거 있습니까? 이명수 기자의 질문에 김 전 비서관은 그가 파악하고 있던 대통령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고받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막 불러대치가지고 숙여주고 해가지고 또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불러대치고 또 인심이 작동해서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실적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몰래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표시에 깜짝 놀랐어요. 자, 몰래 하고 있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보수단체들 지난번에 총선 때도 불러 제껴가지고 시계 주고 뭐 전당대회 한다고 또 불러 제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때도 불렀다라는 거죠. 이 한 당대표 선거, 한동훈 당대표 될 그때입니다. 그때 당대표 선거할 때 불러 제껴가지고 윤심이 작동해서 뭐 저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원희룡을 윤석열과 김건희는 밀었죠. 어떻게든 한동훈 낙마시키려고 했습니다. 몰래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이거 터트리면 깜짝 놀라지라고 전 대통령실 비서관 김대남이 알려줍니다. 주변이 시끄럽긴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몰래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용산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다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당대표 개입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당대표 개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윤석열, 김건희 이 불법행위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당대표 선거에 개입 명백하잖아요. 보수단체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부르는 이유가 한동훈 후보에게 봐요, 불리한 이거. 여론 조성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대통령실에 살 일입니까? 30명쯤.
그러니까 거기서 어린이 30명 쫓아보는 거. 자기도 지금 지금 한동훈 욕하는 애들이 거의 갔다 왔다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여론 조작한 거죠. 한동훈 단체가 어디예요?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땡땡땡 이 여론 조작을 한 거죠. 대통령실이 선거에 국힘 당무에 개입한 겁니다. 국힘 선거에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진짜 악질이고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진짜로 못됐습니다. 한동훈이 이래저래 지금 곤혹을 겪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도 한동훈 못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안달이잖아요. 어떻게든 잡으려 엑스파일 달라는 것까지 확인했잖아요. 당대 지금 금방 나온 이건 소식인데요. 보니까 한길 리서치 한동훈 당대표 직무 평가 10월 정기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어저께까지 조사한 건데 긍정이 31.9 부정이 61.7 폭망인 거죠.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당대표 되고 나서 전직거리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도 에이스 리서치 가장 최근 조사죠. 19.3 대 41.2야. 이거 아주 보수적인 단체거든요. 여론조사. 보수적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지금. 근데도 더블 수가가 넘어, 이거. 그러니까 한동훈 폭망인 거지. 이 지가 빨리 정신 차리고 윤석열과 각 세우고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데, 윤석열을 몰아내야 되는데, 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압도적이잖아요. 한길 리서치. 41.2 대 19.3. 이동훈. 조국 7.1, 이준석 4.5, 김문수, 딴 데는 뭐 보이도 않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김동연 보이도 안 해요.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한동훈이 망해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가장 최근에 꽃의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대선 적합도 조사죠. ARS가 49.2,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이 18.4. 이거 얼마나 더블 수가도 한참 3배 가까이 차이 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폭망이죠 폭망. 완전 폭망이에요. 폭망한 조사 결과. 아무리 가슴에 뭘 지금 됐어요 보니까 가슴에 뽕보다 넣으세요. 참 이런 남자 봤어요. 나는 야 이런 남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뭘 감추려고 이렇게 뽕보다를 넣었을까요? 이렇게 넣은 걸로 보이잖아요.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아무리 해도 지지율 안 나오면 뭐 하냐고.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나온 주말 친한계 19명이 회동을 했다. 19명이 공개적으로 회동을 했답니다. 19명 명단까지 나왔대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18명은 되는 거. 한동훈은 국회의원 아니니까 18명인가. 한동훈까지 포함 18표는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반란만 일으키면 언제든지 윤석열, 김건희 잡을 수가 있어요. 특검법만 찬성하면 자꾸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요. 그러니까 딴짓거리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뻥보다만 넣지 말고 제대로 윤석열, 김건희를 잡으라니까. 어차피 끝났잖아 거기하고는. 네가 살 길은 무조건 잡는 것밖에 없다고. 자꾸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친한계 19명 대단하네요. 자기 명단 깐 거죠. 이제 11날 되면 국회의원 선거법 시효 6개월이 고소고발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납니다. 6개월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법 상 선거 무효 소송이 6개월에 해야 되는데 10월 10일은 끝나죠. 10월 10일날 되면. 국민의 60%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을 시켜야 산다는 거예요. 드디어 야당에서 김건희 상설 특검안을 시동을 거뒀습니다. 윤핵 거부권을 무력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안이야. 여기에 안건만 추가하면 돼. 안건만 하나하나. 거기 안건이 뭐가 추가됐냐면 3개입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국회 증감법 위반 사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검사놈들 이거 다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특검으로 하겠다는 거죠. 상설 특검으로. 마약 수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누가 관련돼 있나요? 이종호 하면 김건희가 뒷배죠. 김건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같이 나옵니다. 김건희도 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 삼부토건에 누가 투자했는지도 다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거 나올 겁니다. 이번에 아까 방금 전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장윤선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멋진 해병 단톡방에 5명 중에 1명이 삼부 토건에 투자를 했답니다. 특종이죠. 이것도 특종이죠. 이토록 뭔가 있어요, 분명히. 이종호도 뭔가 주가 조작이 있는 거야, 이거 분명히. 김건희도 안 나오겠어요? 같은 패밀리인데? 당연히 나옵니다. 권오수도 나올 수 있고, 도이치도 나올 수 있고,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이 특검 법안은, 상설 특검 법안은 정말 좋아요. 지금 이건 이 특검안을 동시에 냄과 동시에 국회 규칙 개정안도 동시에 낸 거예요. 국회 규칙 개정안의 기존에는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7명이에요.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각목 1명씩 추천 3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야가 각각 2명, 여당 2명, 야당 2명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국회 규칙을 바꿔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 수사인 경우에는 여당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야당이 4명을 추천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맘대로 야당의 맘대로 4명이니까 이 3명이 여당 편을 들더라도 정부 편을 들더라도 야당 4명 몫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는 특검 진실규명 특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설 특검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수사 인력 이런 차이예요. 검사 수하고 검사가 몇 명 들어오냐, 수사 인력이 5명이냐 30명이냐 이런 차이인데 쪼개기 특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파견 검사가 5명이냐 뭐 30명이냐 이 수사 인력 나머지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검사 5명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쪼개기 특검 작게 나눠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특검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의결을 해서 보내면은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돼요. 이 특검, 상설 특검법에.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법에는 3일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임명 않고 계속 매기작 끊으면서, 버티기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장,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법률 위반은 뭡니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중대한 사유죠, 이건. 대통령이 대통령과 임명된, 대통령이 대통령과 관련된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부인과 관련된 특검 임명을 거부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당장 이 상설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